안녕하세요. 1982년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1982년 우순경 사건, 대한민국을 뒤흔든 총기 난사. 발단. 1981년 12월 30일 오후 5시 국유지서로 전근 온 뒤 이듬해 2월 8일에 하숙을 하던 우범구는 이웃집에 살던 전양과 사귀게 되었고 3월 9일에 전양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전양의 가족들은 동거 전부터 두 사람의 교제를 극력 반대했는데 이유는 바로 우범군의 술버릇이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심하게 행패를 부려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니 가족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범군이 국유지서로 전근 온 것 또한 형식상 전근이자 사고를 쳐서 좌천당한 것에 가깝다. 원래 101 경비단 소속으로 청와대 경호로 근무했다가 거친 성격으로 인해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청와대 경호에서 제외, 전출 처리되었을 정도였다. 결국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전양의 부모는 결혼한 뒤 함께 살라며 만류했지만 우범군이 결혼 비용이 없다며 가을에 식을 미루기로 하고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고집했다. 가뜩이나 집안이 가난해 늘 열등감에 젖어있던 우범군은 식도 올리기 전에 여자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자신이 무능함에 심각한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전개. 1982년 4월 26일 그날 우범군은 저녁시간 근무를 위해 12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그가 잠든 와중에 동거녀가 그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기 위해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쳤고 그 둘은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화를 미처 식히지 못한 채 우범군은 오후 4시경 지서로 간 뒤 오후 7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피가 날 정도로 동거녀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동거녀의 친척 언니가 뛰어들어와 말리자 친척 언니의 뺨마저 닥치는 대로 때리며 난폭하게 굴었다. 시끌벅적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그들이 동거녀를 두둔하자 우범군은 다시 집을 나갔다. 지서로 향해 지서에 배속된 육군 방위병들과 소주를 퍼마시던 우범군은 동거녀의 남동생이 와서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를 질러대자 폭발해 카빈총을 장전했고 만류하는 방위병들을 총을 쏴 내쫓은 다음에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M2 카빈 2자루, 실탄 144발, 수류탄 7개 등을 탈취했다. 그 이후 우범군의 범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26일 21시 40분 지서를 나와 대구에서 표구사를 하는 26세 남자에게 발포. 이를 시작으로 국유면 토곡리 재래시장으로 달려가 조준사격. 장을 보러 온 마을 주민 3명을 살해. 21시 45분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국유우체국으로 가서 여성 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살해. 그러나 총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던 24살의 여성 교환원 전은숙 씨가 숨지기 직전 마을 이장집의 행정전화와 의령우체국 간의 코드를 연결했던 덕분에 주민이 신고할 수 있었다. 22시 앞곡리 매실부락으로 가서 10여 분간 총기를 마구 난사하였고 주민 4명과 인근 마을의 2명을 살해. 22시 10분 운계리 시장으로 달려가 주민 7명을 살해. 심지어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투척하기도 했다. 22시 50분 평촌여의 한 상갓집에 난입. 비상이 걸렸다 라고 말하고는 문상을 한다는 핑계로 부의금 3,000원을 내고 문상객들과 어울려 10여 분간 함께 술을 마셨는데 여기서 문제의 술버릇이 또 발동해 갑자기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보다 못한 상주의 이종사촌이 나와서 경찰이면 경찰이지 상갓집에서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꾸짖자 이에 격분해 총기 난사를 일삼아 상주 일가족 등 12명을 살해하였다. 이후 그는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난사하여 이곳에서만 무려 23명을 살해했다.
4월 27일 05시 35분 평촌리 마을에 다시 나타나 알고 지내던 주민의 민가에 침입했다. 그는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갖고 있던 수류탄 2발을 한꺼번에 터뜨렸고 그 자리에서 우봉곤 본인을 포함해 4명이 폭사했다. 우봉곤이 범행 중 가장 악질적인 점은 어린이와 갓난아이까지 무차별로 살해했다는 것으로 민가에 침입해서 아이들을 사살하는가 하면 평촌리 상갓집에서 20여 명을 사살하고 난 뒤 피바다가 된 현장을 떠나려다 뒤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라고 말하고는 뒤돌아가 그대로 아기를 사살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우봉곤이 총기를 난사하고 다니는 동안 한 택시기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불 꺼요, 지금 불 안 끄면 다 죽어요 라며 위험을 알렸고 택시기사의 말대로 불을 끈 집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택시기사는 안타깝게도 결국 우봉곤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간발의 차로 미처 불을 끄지 못한 집들도 변을 당하고 말았다. 범행 당시 우봉곤이 쏜 실탄은 총 135발, 자살 후 경찰이 회수한 남은 실탄은 9발이었다. 경찰의 한심한 대응, 1시간 동안 마을 4개를 오가면서 화기로 수십 명을 살상한 전대미문의 살상 사건에도 당시 대한민국 경찰은 대응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무지를 무단히 달해 마을 유력자로부터 온천 접대 후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국유지서장 허창순 경사 일행은 22시 50분경 길에서 만난 주민에게 자초지종이 담긴 신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국유지서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우봉곤이 무기를 탈취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총격 현장에 자기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도피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서장 일행은 무기고로 향해 각자 무기를 챙기고 출동을 했으나 우봉곤 순경이 이동한 반대 방향으로 출동하는 엉뚱한 행동을 벌였으며 당시 국유지서 맞은편에 면사무소가 있었기에 여기에서 방송을 했다면 우봉곤 순경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 결국 이렇게 국유지서 경찰들이 도주로 사건은 활용 점정을 찍었고 이후 이들은 경찰 직무 포기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한편 마을에 살던 의령군 민방위와 공무원이 사건 전파를 받고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신현기와 보안과장 김영석 휘하, 전투경찰 순경 30명이 자정 무렵 도착했으나 우봉곤이 소재를 파악하기는커녕 어두컴컴한 시골길에서 갑자기 피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을 초입 다리밑 등 곳곳에 숨어 있었다. 후에 경찰은 이를 매복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여론의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주민 살상이 진행 중인데 경찰은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웅크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더구나 매복을 다리 밑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시 관할 책임자인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장은 다음날 부산에서 서장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하루 일찍 부산으로 이동하여 근무지를 보고 없이 무단 이탈한 상태였다. 희생자, 이 사건으로 무려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희생자 중 6명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총상이 악화되면서 사망했다. 우봉곤이 의령군 일대의 4개 마을을 거의 쓸다시피 하여 살인을 저질렀으니 시골 사회의 규모를 감안하면 심대한 피해를 남겼다. 조상 대대로 친척 일족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의 특성상 일가족이 모조리 몰살당하거나 가족들을 모두 잃고 일가 중 혼자만 살아남은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되었듯 나이 어린 희생자들도 상당수였는데 20세 이하의 희생자가 무려 16명에 달했으며 그중 생후 1개월 된 갓난 아기를 포함한 10세 이하의 희생자는 6명이었다. 피해가 커진 이유, 이날은 반상회를 하느라 마을 주민들이 곳곳에 모여 있었고 밤늦게까지 불을 켠 집이 많았다. 또 기강회의로 인해 경찰이 근무지 무단 이탈이 만연했는데 국유지서의 다른 경찰관 3명도 반상회에 참석하려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였으며 지서장 역시 마을 유지의 온천 접대를 받으러 지서를 무단 이탈한 상태였다. 지서는 다른 근무자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우봉군은 무기고에서 다량의 화기를 용이하게 탈취할 수 있었다. 결론, 이 사건은 1982년 경상남도 의령군 국유면 일대에서 우봉군 순경에 의해 발생한 총기 난사 및 대량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이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허점이 만들어낸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